2025년 감정평가사의 1차 36회 회계학 79번을 설명하겠습니다. 79번은 분권화와 성과평가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투자 중심점의 성과평가 지표인 잔여이익과 경제적 부가가치를 분석합니다. 회계캠프 채널에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시험에서 출제된 원가관리회계 분야의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영상자료를 제작하여 설명하는데, 이 영상자료는 온 에어 스튜디오의 인공지능 음성 영상 제작 프로그램과 네이버의 클로버 더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영상에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1차 시험에서 출제된 원가관리회계 기출문제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2차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문항별로 설명하고, 기출문제 설명자료를 연도별, 주제별로 재생 목록을 만들고, 주제별 기출문제 중에서 중요한 문제는 중요기출문제 재생 목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본 영상은 전반부에서 연도별 기출문제와 당해연도 기출문제를 목차별로 분석하고, 후반부에서 출제문항에 관련된 핵심 개념과 풀이과정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출제문항에 관한 풀이과정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반부를 건너뛰고 후반부의 풀이과정 설명을 참고할 것을 추천합니다. 동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클릭하면 연도별 기출문제 재생 목록이 일크되어 있으니 활용하기 바랍니다. 2025년 감정평가사 36회 회계학 과목에서는 41번부터 80번까지 40문제가 출제되었는데, 41번부터 70번까지 30문제는 재무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고, 71번부터 80번까지 10문제는 원가관리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5문제는 원가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고, 나머지 5문제는 관리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의 난이도는 출제 문항에 대한 핵심 개념을 파악했으면 풀 수 있는 기본적 수준의 문제로, 이 문제를 통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출제 분야를 파악하고 출제 분야에 대한 핵심 개념을 정리하여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숙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9번은 분권화와 성과평가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투자 중심점의 성과평가 지표인 잔여이익과 경제적 부가가치를 분석합니다. 다음은 2010년부터 2025년까지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를 주요 목차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2025년도에는 원가회계 분야에서 5문항, 관리회계 분야에서 5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관리회계 분야에서는 손익분기 분석에서 2문항이 출제된 반면 관련 원가 분석에서는 2년 연속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79번은 분권화와 성과평가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투자 중심점의 성과평가 지표인 잔여이익과 경제적 부가가치를 분석합니다. 주간평은 제1사업부를 투자 중심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000X1년 제1사업부의 성과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토대로 제1사업부의 잔여이익과 경제적 부가가치를 분석합니다. 투자 중심점은 투자액과 이익을 고려하여 성과를 평가하는데, 투자 수익률, 잔여이익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에 의해 성과를 평가합니다. 투자 수익률은 영업이익을 투자액으로 나누어서 투자액의 수익률을 계산하고, 잔여이익은 영업이익 중 투자액에 대한 최저필수이익을 초과한 이익으로 성과를 평가합니다. 경제적 부가가치는 잔여이익과 유사하지만 여기에서는 세후이익에서 투하자본에 대한 사용대가를 초과한 이익으로 투자 중심점의 성과를 평가합니다. 투자 중심점은 이익과 투자액을 고려하여 성과를 평가하는데, 경제적 부가가치는 실제로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투하된 자금의 자본비용을 초과한 이익으로 성과를 평가합니다. 경제적 부가가치는 세후이익에서 투하자본에 대한 자본비용을 초과한 이익으로 성과를 평가하는데, 여기에서 투하자본은 사용대가가 발생하는 자본입니다. 재무상태표의 오른쪽인 대변에는 자금 조달 현황을, 왼쪽인 차변에는 자금 운용 현황을 보고합니다. 조달한 자금 중 사용대가가 발생하는 자본을 투하자본이라고 하는데, 투하자본은 비유동부채와 자기자본입니다. 따라서 투하자본은 총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고, 총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세분되기 때문에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순운전자본과 비유동자산의 합계로도 투하자본을 계산합니다. 분권적 조직 형태 중에서 투자 중심점은 이익뿐만 아니라 투자 규모까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분권적 조직이기 때문에 투자 중심점의 성과를 평가할 때는 투자 중심점의 이익을 투자 규모와 결합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투자 중심점의 성과는 투자 수익률법, 잔여이익법, 경제적 부가가치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투자 수익률법은 실제 이익을 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인 투자 수익률로 투자 중심점의 성과를 평가하고,
자녀이익법은 실제 이익 중에서 투자액을 최저필수 수익률로 계산한 최저필수 이익을 초과한 이익으로 투자 중심점의 성과를 평가합니다. 반면 경제적 부가가치법은 세금을 차감한 실제 이익 중에서 투자 중심점에 투하된 투하자본의 사용대가를 초과한 경제적 부가가치로 투자 중심점의 성과를 평가합니다. 제1사업부의 평균 영업자산은 120만원이고 이 사업부의 최저필수 수익률은 10%이기 때문에 제1사업부의 최저필수 이익은 12만원입니다. 제1사업부의 세전 영업이익은 23만원인데 이는 최저필수 이익 12만원보다 11만원을 초과한 이익으로 자녀이익은 11만원입니다. 제1사업부에 투입된 자금 중 자본 비용이 발생하는 투하자본은 120만원이고 투하자본에 대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12%이기 때문에 제1사업부에 투하된 투하자본의 사용대가는 14만 4천원입니다. 제1사업부의 세전 영업이익은 23만원이고 이 중에서 법인세 6만 9천원을 차감한 후에 세후 영업이익은 16만 1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투하자본의 사용대가 14만 4천원을 초과한 경제적 부가가치는 17,000원입니다. 제1사업부의 자녀이익과 경제적 부가가치는 11만원과 17,000원으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11만원과 17,000원입니다. 동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클릭하면 분권화와 성과평가에 관련된 투자중심점 평가에 관한 다양한 유형의 기출문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